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고려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정보가 새는 거 아닌가요? 정보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다고 믿어도 되죠? 추호도 네. 없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 지금 다 들어줬지 않습니까? 한덕수 먼저 선고해라, 최재해 먼저 선고해라,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해라. 이거 다 들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의심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빨리 떨쳐내야 됩니다. 어제 이 헌재 사무총장이 여야 할 것 없이 꽤 질타를 받았었는데요. 금요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헌재 내부 귀리를 분석했을 때 세 갈래 혹은 네 갈래로 의견이 엇갈리지 않았냐. 그래서 한덕수 총리 탄핵건처럼 진통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저희가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를 살펴볼 이 시점쯤에 눈여겨볼 속보가 나와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A 사회부 법조팀의 취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 평의에 이어서 판결까지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날을 잡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문영배,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모두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그럼 서로서로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한지 안다는 얘기겠죠? 예. 일단 이 순서는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먼저 하고 8명이 차례로 의견을 제시한 걸로도 내부 기류가 전해졌고요. 문구 작성과 사인만 남았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4월 4일로 잡았는데 미처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일단 날은 잡아놓고 평의와 평결을 해가는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결론을 내놓고 날짜를 잡았는지였는데 일단 후자가 맞았던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보면 꽤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그런 전제들이 조금씩 틀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평의는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우리가 평의라고 그러고요. 예. 판결은 이 논의가 이제 끝나서 마지막에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걸 이제 판결이라고 그럽니다. 판결은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선고가 이어지는데요. 예. 역대 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당일날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날 오전에 판결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미리 준비해놨던 인용, 기각, 각하 이 세 개의 어떤 결정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조금의 어떤 회람을 하고 바로 이어서 발표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지금 의외로 오늘 지금 이미 판결을 마쳤다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4일날 발표를 하는데 선고를 하는데 앞서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미 판결을 마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동안 없었던 전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 이야기는 결국 이 재판관들의 어떤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별로 이견이 없었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너무 이견이 커서 더 이상 설득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빨리 결론 내리자라고 했던가. 예.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예. 뭐 우리가 안 봤으니까 알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참 의외스러운 거는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면 글쎄 조금씩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왜냐하면 이제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재판 연구관들이 준비했던 여러 가지 이제 판결문 같은 경우에 결정문 같은 경우를 미리 봐서 이제 그거를 고치는 수정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뭐 소수 의견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또 뭐 붙이는 작업. 이거를 지금 내일 모레 그다음에 금요일까지 지금 금요일 날 오전에 간단한 평의를 거치고 바로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그동안 재판관들의 의견이 뭐 시간은 오래 끌었지만 나름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해봤는데 도저히 팽팽하게 너무 맞서서 타협점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냥 빨리 결론 내자라는 것으로 간 것 같고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보인다. 제가 좀 무책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니요. 사실은 그런 분석밖에 지금 할 수가 없고 뭐 다만 저희가 힌트를 유추하는 건데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평의가 뭐고 판결이 뭔지. 평의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 8명이
어떤 핵심 제안, 쟁점에 대해서 본인들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일종의 회의였고 평결은 이제 마지막 평의, 그러니까 평결 때 본인이 8명이 뭐 정영식이면 정영식, 조한창이면 조한창, 정계선이면 정계선, 이 재판관들이 본인의 이른바 시쳇말로 패를 까는 거잖아요. 난 인용이고 나는 기각,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각하다, 뭐 이런 부분. 최인정 변호사님, 그럼 힌트를 받으면 저 속보 내용대로 봤을 때 이미 다 평결까지 마쳤으면 어떤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겁니까? 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평결이란 것은 영어로 verdict, 진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그 평의는 discussion, 서로 회의를 하는 그렇죠. 것이고 결국 오늘 사실상 평결이 다 끝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진실을 서로 다 밝힌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그 선고했는 4월 4일보다 왜 11시인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그 실무적으로 우리가 선고하는 시간은 오전 10시에 선고를 합니다. 보통 그렇죠. 그럼 선고를 10시에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이유를 읽어갑니다. 그런데 11시에 왜 선고를 할까? 11시에 선고를 하면은 실제로 낭독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갈려가지고 의견이 달라서 각각 별개의 의견과 하면은 1시간에는 태부적일 겁니다. 통상 11시에 한다고 해서 선고 기일이 시간은 12시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 뭐 실제로 점심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뭐 4대4로 아까 4대4, 5대3으로 했지만 의외로 8대0 내지 7대1 정도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왜냐? 1시간이면은 거의 한 분이, 그러니까 그 문영배 재판관님이 대부분의 어떤 내용을 읽고 반대 의견 내지는 별개 의견이 할 수 있는 소수 의견은 아주 작을 가능성이 현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실무적인 감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는 점에서 정말 팽팽하게 나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꾸로 역으로 8대0으로 각하나 기각될 가능성 내지는 7대1로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8대0으로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실무적 감각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1시간 만에 선고된다?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판결의 시간이 이유는 중요하다? 크게 나뉘었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의견이 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충분히 추론도 아까 최 가능하지 변호사님 않겠습니까? 5대3, 4대4라면서요. 예,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계속 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들었던 의문이 11시란 겁니다. 10시면은 2시간 동안 충분히 그 주된 의견과, 그러니까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 별개 의견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될 텐데 예. 왜 11시일까? 예전에 그 예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대법원 3심에 가서 선고 시간이 언제였냐면 11시 45분이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모릅니다. 15분 만에 파기환송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그냥 상고 기각이라고 했던 것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듯이 선고 시간이 1시간이란 것은 의외로 재판관님들의 의견이 모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이제 그거는 반대급부라면 전원일치 인용이나 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완전히 11시라면. 전원일치 기각일 수도 있다는 그런 근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 좀 다른 포인트긴 해요. 11시. 네. 뭐 보통 우리가 금요일까지는 생각을 했었고 금요일 맞네.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금요일이었네. 11시인가 이런 부분들이. 근데 물론 뭐 점심 때도 쭉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저도 몰라요. 평의 평결, 서명유의 결정문을 확정했다. 아까 이게 제가 읽은 속보 말고 추가로 들어온 속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좀 볼게요. 그렇죠?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당일 오전에 평결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시다시피 당시 이정미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전원일치 8대0이 나왔기 때문에 성친부 의장님 저걸 또 여기서 보면 오전에 평결이 있고 없고를 두고도 또 단언할 수가 없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최진영 변호사님과 의견이 처음으로 일치하는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래서 짧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예. 최진영 변호사님은 아마도 반대 쪽을 더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기각으로 아마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 저는
인용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4일로 한 것이고 예. 아마 좀 첨예하게 대립됐으면 아마도 4월 11일 아니면 4월 18일까지 최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시간이 더 지체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한다는 거, 11시에 한다는 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리고 편결이 사실상 끝났다는 걸로 다 미쳐봤을 때 저는 민주당이 생각해왔던 8대0 내지는 아주 소수의 의견 이 담길 정도의 가능성 인용을 이 정도에 나온 걸로 상황으로만 봐도 저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뭐 사례를 비교한다? 글쎄요. 그때와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과거 사례가 2차례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을 이렇게 예측한다는 게 참 언제든 다르게 판결이 날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4일날 11시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탁 화면을 잠시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평결까지 마쳤다. 그러면 선고 절차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탁에 처음으로 정영식 주심 재판관 먼저 하고 순서대로 정계선, 조한창, 김복형, 정정미, 김형두, 이미선. 이제 사실 전 국민들이 8명의 재판관 이름을 다 외웠죠, 거의. 파면, 기각, 각하. 결정문의 최종 문구를 수정하고 서명과 확정을 했다. 그런데 이미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 알려지기로는 오늘 오전에 평결과도 모두 마쳤고 사인도 했다. 그러니까 만 3일 전에 다 논의는 끝이 났고 이제 선고만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에 헌법학자인 황도수 교수가 출연해서 이런 말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 사건 때 4대4가 나왔죠.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각하가 2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재판부 8분 중에서 한 3분 정도는 아마 강력하게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머지 한 분은 좀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고 네. 이런 분위기라고 다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떤 형태든지 결정문은 준비돼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용이 안 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기각이나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전 헌법연구관 출신인 헌법학자 중에서 꽤 널리 알려진 황도수 교수는 기각을 예상하면서 여러 가지 내부 기류를 살펴봤는데 아까 말 나온 김에 최진영 변호사가 금요일 다름 아닌 4월 4일이 아니라 11시에 의문을 가셔서 실제로 저희가 이미 준비해놓은 화면이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같이 보실게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소추 사유 3가지, 25분 기각,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1분. 당시 제가 실제로 이 특보도 중계했었을 때, 특보도 했을 때 처음에 막 이정미 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없는 듯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다가 미괄식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 파면한다라고 해서 인용,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일단 이것보단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또 11시란 말이죠. 참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정말 마음을 엄청 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읽어 내려갈 때는 이거 지금 기각인데? 라는 느낌들이 왔다가 헌법을 수호할 어떤 이 의지 이거 자체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결국 이제 탄핵 인용으로 이제 결론이 나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뒤늦게 알려졌지만 당시에 5대 1대 3이었다고 그래요. 5가 기각이고 1이 이제 당시에 이거 각하고 3이 인용이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시에 이 25분 동안 읽혀졌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 이제 한 21분 동안 그때 이제 인용 사유가 저렇게 이제 이야기 됐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최진영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11시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 11시 같으면 이제 12시 뉴스라든지 또 저희들 신문사 같은 경우는 마감이 있거든요. 석간신문이죠. 그렇죠. 석간신문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날 아주 그냥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이 신문 인쇄가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보통 10시에 했는데 11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따져봐서 당시 아마 이게 12시를 안 넘길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그동안 평의에서 어떤 쟁점 사안들에 대한 논의와 어떤 이런 것들이 꽤 있어 왔지만 예.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나가는
이제 그러한 단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11시 정도로 잡았지 않겠는가. 특히 오늘 시간 잡는 그 자체가 보면 평결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평결을 아침에 했어요. 예. 이제 그런데도 이제 저 시간이 10시였거든요. 맞아요. 10시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오늘 평결을 했는데 11시로 통보를 했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 자체가 썩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 즉 개별 의견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추정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진영 변호사가 저희 뉴스톱10에 출연하셨을 때마다 자 4월 4일 11시가 딱 됐어요. TV 생중계하고 일반 방청객도 오고 전 세계 혹은 국내 모든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쏠렸을 때 누가 먼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첫 음절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의견이 나뉘어졌을 때 문영배 대행이 마지막 주문을 읽을 가능성 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 헌법재판 실무 제요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일치의 의견이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장이 이 결정문을 낭독한다라고 돼 있고 예. 의견이 스플릿 나뉠 때 같은 경우에는 주집필자가 낭독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해서 예. 소수 의견 한마디로 그와 같이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김복현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의견을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사건 원래 지금 교과서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예. 이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앞에 전체적인 흐름을 정한 다음에 개별적인 쟁점에 대해서 하면서 최종적인 미괄식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전원일치 가능성은 전 현저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뭐 주집필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의견을 표현하는 그 절차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께서 주문이라고 하면서 피청구인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결과가 나올 시나리오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미리 보는 대통령 탄핵 선고 문영배 대행이 선고 이유를 먼저 읽으면 이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전원일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그래서 짧게만 더 최 변호사께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면 이게 이라고 시작하냐 여기 있는 이라고 이렇게 입을 이라고 떼느냐 아니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이런 부분 때문에 뭐 2, 30분 다 보지 않더라도 누가 어떤 말을 첫 음절로 터뜨리느냐 이건 거에 따라서도 좀 짐작이 된다면서요? 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침소봉대가 아닌가 싶은데 결론 주문을 얘기할 때는 이자로 시작하느냐 피자로 시작하느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조금 전에 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도 예. 피자로 시작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환호를 질렀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반면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비롯해서 이번 정부에 들어서 지금 그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지금 소제기했던 탄핵 절차는 9대 빵 사실은 9차례 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했고 실제로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각하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 민주당의 탄핵소추 심판권을 남용했다라는 그런 소수 의견까지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실체적인 것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 상당한 의문점이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오전 11시에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을 받았고 내부적으로 지금 이미 평결 결과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될 가능성 현실적으로 점쳐봅니다. 미리 보는 얘기를 좀 절차상으로 법조인이 계시니까 최 변호사 중심적으로 한번 중심에 여쭤봤다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와 볼게요. 12월 3일부터 그러니까 계엄 전국,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전국 그리고 이뤄지는 김진욱 대변인님. 어쨌든 제가 뭐 잠시 뒤에 또 특집 뉴스탑10답게 이런 각각의 쟁점 현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영상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들도 또 공유하고 나눠볼 텐데 일단 탄핵 사건의 핵심 쟁점 8명이 이걸 갖고 지금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사유, 포고령 위반, 영장 없이 선관위를 수색했냐, 국무회의 날림이냐 아니냐 의결 여부, 법관 체포 지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민주당 쪽이나 혹은 파면 혹은 인용을 외치는 쪽에서는 좀 자신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5가지의 쟁점 사항이 있는데 이 5가지의 쟁점 사항 모두가 다 인정이 돼야 인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그 한 가지의 쟁점이라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게 중대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면 파면으로 갈 수 있는 인용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 5가지의 쟁점 사항 좀 전에 CG로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다른 이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가장 중요한 거 포고령 위반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고령의 제1항이 뭡니까? 모든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 특히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도 금지하고 그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이 과정, 이것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제가 볼 때는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덕수 당시 총리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무회의가 아닌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보기가 어려운 간담회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 12.3 비상계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느냐 하는 부분은 이미 국민들 그리고 다른 전 세계가 지켜본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판단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월 달에 첫 이 심리를 진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이 시급성이라든지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감사원장, 한덕수 총리 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까지 쭉 지켜보고 난 이후에 이 과정들이 있었던 것은 하나의 이 선고를 잘 이끌어가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